영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서영 의원입니다. 이용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25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더 나은 영주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장우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259회 제2차 정례회에 2021년 7,687억 원에서 3.5% 증가한 7,962억 원이 2022년도 본 예산안으로 편성되어 시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증가했다는 안도감도 잠시 경북도 내 타 지자체 중 시 단위 본 예산액이 1조 원 시대를 맞이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영주시는 예산 규모 및 증가율에서 시부에서 최하위였습니다. 내년에는 지방세 등 자체 수입 증대와 중앙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으로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이 재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와 비슷한 환경에 있지만 인구가 적은 상주시보다 3,408억 원, 영천시보다 1,221억 원, 7만 명 인구의 문경시보다도 378억이나 적게 편성되어 많은 시민들은 우리 경제에 적색 경고 등이 켜진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자치단체의 한 회계연도의 수익 지출 계획인 본예산을 세우고 본예산 확정 후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해 추경예산을 본예산에 추가 변경하여 편성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방식을 과감히 바꿔 내년부터 본예산을 최소로 편성하고 남은 가용예산을 1차, 2차 추경을 통해 지출 시기에 맞춰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편성해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기했다고 합니다.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는 본예산을 최대한 편성하는 반면 영주시만 본예산의 체질을 과감하게 개선하기 위해 여유 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이 아닌 추경의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은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들조차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며 꼼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한 여유 재원은 얼마이며 영주시만 이렇게 본예산을 편성한 이유와 2022년도에 추진될 전체적인 예산 편성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면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6년간 우리나라 인구는 줄었어도 본 예산이 줄어든 지자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또한 19년, 20년, 21년도 인근 지자체의 예산과 비교해보면 우리 시는 도내 시구에서 인구 대비 본예산뿐만 아니라 최종 예산액의 증가폭도 낮았으며 본예산 기준으로 21년도에는 오히려 전년 대비 3%가 줄어들어 급기야 내년 22년도에는 초라하게 편성된 본 예산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결산액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2020년도 세입 결산액의 경우 도내 시부에서 5년간 세출 결산액도 도내 시부에서 9위입니다. 이에 따르는 주민 1인당 돌아가는 예산 혜택도 상주 961원, 문경 917만원, 안동 700만원, 영천 696만원, 영주 669만원으로 인근시에 비해 적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시민들에게 지방정부의 공공재정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크게 기여하여야 하는데 우리 시의 살림살이가 점점 오르다는 느낌이 들어서 시민의 대변인 입장에서 걱정도 되고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또한 한 지자체의 본예산은 모든 지표의 기준이 되므로 영주시의 위상과 이미지에도 타격이 불가피 보입니다. 둘째,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라 내년도 예산 73%를 상반기에 배정을 하고 내국세가 증가하여 지방교부세 등
이전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가 인근 지자체에 비해 적게 편성한 이유와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단순히 인구 면적 비례에 따른 교부세 확보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고 지자체 간 국가 예산 확보 경쟁은 더 치열해져 그 내용과 규모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능력의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셋째, 영주시는 국보 확보와 관련하여 많은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영주시 5년간 국가 예산 확보 추진 내역과 특별 보부세를 포함한 규모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경상북도 내에서는 내년 국비 예산 10조 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중 영주시와 관련된 사업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2020년도 본예산 편성에 중앙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고 경제 활력을 위해 신속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이유도 있다고 하는데 5년간 영주시의 예산 신속 집행률의 추이와 낮았던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예산안 편성에 대한 질문에 이어 시민을 위한 영주시의 차별화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단체에서 워크숍 등을 영주에서 추진하려고 해도 대규모 숙박시설이 없다고 합니다. 인근 군에도 있는 든든한 골프장 하나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갈 곳도 없다고 합니다. 타 지역은 갈 때마다 새로운 놀거리가 생겨나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로 인해 주말이 되면 많은 시민들은 영주를 떠나 타 지역에서 관광을 즐기며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단양군 공무원과 전화통화한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단양군은 3만 명이 채 안 되는 정주 인구지만 연간 1,000만 명의 유동 인구, 즉 대략 하루에 3만 명이 단양군을 다녀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민들은 먹고 살만하여 만족하다고 합니다. 또한 개인이 운영하는 산 정상에 위치한 카페 방문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좁은 길을 단양군 건설과에서 60억 원의 공비를 들여 확장을 하였고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카페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폭증했다고 합니다. 단양군 공무원은 만약 농어촌 법정도로가 지정되지 않아 단양군 건설과에서 추진 못하고 했다면 관광과에서 국도비를 받아 시행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시의 경우라면 이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을까요? 단양군 공무원에 따르면 계속 새로운 것을 안 만들면 군수님한테 혼이 난다. 2번, 3번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올 때마다 새로운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단양군의 특성상 소백산 국립공원과 하천구역이 있어 인허가 등 행정 절차가 어렵지만 타 지역보다 더 적극적으로 직접 발로 뛰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사업 공모 신청 시 심사단의 호르가 있었지만 집행부가 맞다고 판단해 밀어붙인 결과 잔돗길과 스카이워크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보통의 지자체는 엄두도 못 낼 일입니다. 관광에 올인하는 단양군 분명 같은 정책으로는 어렵습니다. 넷째, 단양군이 날마다 변화하는 관광도시를 추진하여 관광객들과 국민들의 삶을 만족시켰다면 영주시는 앞으로 어떤 차별화된 정책으로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의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2021년 또 한 해가 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시민이 뽑은 10대 시정 성과를 공고한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물론 성과도 있었지만 선출직과 집행부의 안일함으로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뼈아픈 SK 사태를 경험한 한 해였습니다. 민선 7기가 6개월 남은 시점에서 영주시 1000여 명 공직자들 모두 업무 공백 없이 시민들만 생각해 주시고 대규모 사업들이 잘 추진되어 영주시가 더욱 발전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시정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이서연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위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영주시 본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여유 재원은 얼마이며 영주시의 전체적인 예산 편성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총 1조 원의 예산 규모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원래 본 예산은 7,687억 원이었으나 세 차례에 걸친 추경을 통해 총 9,6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기금 1,036억 원까지 포함하면 총 1조 686억 원 규모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방역 보관,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등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내년 6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선비세상의 마무리 작업과 영주 세계 풍기인삼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 첨단 배아린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의 주요 투자 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약 2천억 원을 준비해 놓은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10월 제258회 임시회에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시 예산 편성 전략과 방향 및 편성 횟수와 시기 등을 상임위에 상세하게 보고하였으며 그에 따라 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운영 및 예산 편성 방향에서도 편성 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이 지연되거나 2월 불용되는 비율을 방지하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출하지도 못할 예산을 부풀려 미리 편성하는 꼼수가 아니라 기존의 예산 편성 방식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재정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편성 시기를 정례화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예측 가능성도 확보했습니다. 이같이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변화된 우리 시의 2022년도 예산 편성 방식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추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사업들은 토지 보상, 설계 등 사전 절차 이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우선 반영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추경을 통해 순차적으로 재원을 반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편성 방식의 변화로 우리 시의 본 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 규모가 작은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나 예산 편성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만큼 최종 예산에 더욱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임을 잊지 않고 우리 시의 한 해를 책임지게 될 예산이 하나의 흐트러짐 없이 소중하고 알차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가 인근 지자체에 비해 적게 편성된 이유와 대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본 예산 1년 동안 추진할 사업비 전체를 모두 편성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별로 추진 시기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더욱 계획성 있고 내실 있게 재정 집행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예산의 규모는 예산 편성 방침과 편성 전략에 따라 지자체, 단체별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최근 6년간 인구는 줄어서 예산이 줄어든 지자체는 한 곳도 없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 예산 규모만 비교한 결과로 최종 예산 규모를 비교해 보면 영천시의 최종 예산은 2019년 9,811억 원에서 2020년에는 2020년 319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상주시의 경우에도 2019년 1조 2,526억 원에서 2020년 468억 원이 감소했으며 2021년에는 178억 원이 감소하여 2년 동안 총 64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우리 시의 경우 자체 세입과 국도비 확보 등으로 전년 예산 대비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방정부의 공공재정은 지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크게 기여해야 합니다. 한 해 전체 예산 규모가 감소한다면 시민들께서 누리시던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전체에도 분명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 총 예산은 지난 5년 동안 규모의 감소 없이 연평균 6.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예산의 감소는 없었지만 오히려 최종 예산이 2년 연속 감소한 상주시와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우리 시 세입 중에 40%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타 시군에 비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수입액이 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부족분을 보전해주는 재원으로서 행정구역의 면적, 공무원의 수, 인구수, 납부지역 면적 등을 주요 지표로 수요액이 산정됩니다. 상주 영천시와 2021년도 보통교부세를 비교하면 상주시는 우리시보다 1,700억 원이 더 많고 영천시는 323억 원이 더 많습니다. 상주시는 우리시보다 면적이 2배가 크고 공무원 수 또한 200명이 더 많으며 납부지역 면적도 2배가 넘어 우리시에 비해 상당히 많은 재원을 보통교부세로 보전받고 있습니다. 영천시도 면적이 우리시의 1.4배에 달합니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 예산 편성 규모에 매우 큰 영향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우리시가 지방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하기에는 면적과 인구 등 지표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지방교부세에 기대기보다는 국가 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 활동을 강화해 재정을 확보하고 시가 가진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중장기 대규모 투자사업, 신성장 동력사업, 민생 안정에 전략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3차례에 걸친 추경을 통해 재정 뒷받침으로 사회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시민의 필요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영주시의 5년간 국가예산 확보 추진 내용과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규모, 경상북도가 내년에 확보한 국비예산 10조 원 중 영주시와 관련된 예산 규모, 5년간 영주시 신속 집행률의 추이와 실적이 낮았던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국비 확보를 위해 경상북도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국회를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며 적극적인 국비 확보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국가 예산은 2017년 1,715억 원에서 2021년 2,523억 원으로 연평균 10.1% 증가하였으며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지방교부세는 2021년 3,781억 원으로 지난 5년간 평균 5.7%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 예산 확보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노력해 왔습니다. 경상북도의 2022년 국비 예산 10조 원 중 우리 시가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은 5,241억 원으로 2022년도 공모사업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가 예산과 지방교부세는 우리 시 살림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보다 선제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 대형 국책 사업을 발굴하는 등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은 편성뿐 아니라 적시적소에 집행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시 상반기 신속 집행률은 40%로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이는 토지 보상이나 설계 변경, 인원 발생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예산의 불용이나 이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주된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올해는 지속적인 집행 동료와 사업 시기에 맞춘 편성 조정, 대규모 투자 사업의 마무리로 상반기 신속 집행률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58.28%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내년에는 투자 사업의 토지 보상 사전 동의나 설계비 우선 반영 등 추진 진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과 연계를 강화하면서 보다 전략적으로 재정을 집행하여 지역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앞으로 어떤 차별화된 정책으로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국의 226개 시군구는 지역마다 다른 보유자원과 특성으로 서로 다른 다양한 역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발표한 소멸 위험 지역인 우리 시에서는 지속 가능한 영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2022 영주 세계 풍기인삼 엑스포 추진, 선비세상 개장 등 차별화된 대형 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7년 대통령 국정과제 지역 공약 사항으로 선정된 영주 100년 미래를 책임질 먹거리이자 신성장 동력이 될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10월 신규 투자 사업 타당성 검토를 통과해 올해 3월 경상북도와 경북개발공사와 3자 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국가산단 지정 승인 신청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산단에 유치할 입주기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경량소재 융복합기술센터 등 입주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연구기관을 유치하였고 동양대학교의 특성화학과를 신설하여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계 공무원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관련 기업을 방문하여 산업단지 추진 상황이나 기업 지원 등의 입주 여건을 상세히 설명하여 선제적으로 입주 기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 베어링 발전 포럼을 비롯해 각종 박람회, 홍보 부스 운영 등을 통해서 시민들은 물론 기업인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산에서 3번이나 개최한 인삼 엑스포를 고려인삼이 시대지인 풍기인삼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2022년 영주세계 풍기인삼 엑스포를 추진합니다. 내년 9월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 개최되는 영주세계 풍기인삼 엑스포는 내년도 핵심 사업 중 하나로 2018년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연구 용역을 기점으로 조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행사장 조성공사 등 제반 행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관람객 100만 명을 목표로 각종 기관, 제품, 매체 등을 통한 홍보 마케팅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D-100일 행사, D-30일 행사 등 홍보활동을 펼쳐 행사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메타버스 시스템 구축, 유튜브 생중계, 라이브 커머스, 농수산물 판매 행사도 동시에 추진하여 가장 성공적인 인삼 엑스포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는 선비세상입니다. 선비세상은 한복, 한글, 한식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6가지 문화 테마를 체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로 지역 문화산업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중심 자산입니다. 지난 2008년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된 3대 문화권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에 착공하여 약 1,700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기차 설비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주차장, 전기시설 등 시설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내년 임시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 방식을 민간 위탁으로 결정하였고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이달 위탁업체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업체가 결정되면 전시 콘텐츠 개발, 운영인력 구성 등 실질적인 운영계획 수립에 전념하여 내년 6월 임시개장으로 체험객들의 반응과 의견을 파악하고 운영의 개선 반영하여 9월에 성공적인 개장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찬란한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유한 영주의 관광산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백산이라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체험, 문화, 관광, 숙박시설이 한데 어우러진 포백숲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고 MZ세대 등 젊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보다 활동적인 관광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주댐을 기반으로 한 영주댐 어드벤처 공간, 산악 레포트 체험단지, 패러글라이딩, 힐링 체육공원, 생태 경관 습지,
골프장 등 체험형 관광시설 조성에 박차를 가해 꿀뚝 없는 공장이라고 불리는 관광산업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일상 수입처를 확충해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단양군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영주 시민들의 생활 만족도도 도내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선 복선 전철화와 KTX 이용 개통으로 이용객이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전산보도 6개와 주차 타워를 건설하고 영주 역앞 교통체계를 개편하여 편의를 증진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영주 역사 신축과 함께 영주역에서 전문대학에 이르는 그 구간에 대해서 60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영주의 특색 있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드는 등 철도 관련 산업 강화를 통해 철도 중심 도시 영주의 명성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영주의 미래를 책임질 먹거리 사업 발굴에 전념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영주 구현에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 시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한 해였지만 의원님들 모두 계획해 오셨던 일들을 이룬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